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아마도 제 영상을 한두 편 정도만 보시고 단타를 추천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항상 영상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되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살려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분할 익절 습관화하면서 그때 팔 걸 이런 후회보다는 분할 익절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기 위한 연료의 역할을 하는 매매를 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가장 효율성이 있는 종목은 현금 비중이라는 제3의 종목이라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계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시장 타이밍에 따라 가지고 현금 비중을 최대치로 늘린 적도 있었죠.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을 흔드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측에서 주주로 있는 회사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을 했고요. 금액이 무려 5천만 달러, 한화로는 665억 원 규모입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가상자산 포트폴리오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리플 XRP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자마자 이건 단순한 투자 뉴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정치권 인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온다? 이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타이밍 자체도 묘한데요. XRP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SEC 소송이 완전히 종결됐죠. 수년간 발목 잡던 규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겁니다. 이 시점에 정치권과 연결된 자금들이 현재 XRP를 포함시켰다는 거고 단순한 우연으로 보긴 어렵겠죠. 자, 그럼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 볼게요. XRP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소송의 코인이었습니다. 시세가 오를만 하면은 규제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고 소송이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ETF 가능성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금 자금의 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 검토라거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그널까지도 이런 것들이 정치가 제도의 문을 열어주고 제도가 자금의 길을 만드는 전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단순 송금 기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EVM 사이드체인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더리움 DApp과 호환되는 환경까지도 열렸어요. 금융 인프라랑 개발 생태계 두 축을 동시에 잡은 셈인 거고 정책과 기술과 수급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맞물릴 때 시장의 구조는 완벽하게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트랑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XRP가 3.27달러 저항선 돌파하면서 3.35달러 그리고 3.5달러가 단기 분기점입니다. 특히 3.5달러 넘어가면은 8천억 원 규모의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가격이 한번 튀어오르기 시작하면은 숏 포지션들이 줄줄이 손절 매수를 하면서 불이 붙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순식간에 XRP 4달러 초반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최근에 72시간 동안 고래들이 3억 2천만 XRP를 매집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서는 롱 포지션이 85%를 넘었어요. 심리적으로 XRP 강세가 압도적이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MVRV 지표가 3.46입니다. 대부분이 수익권이라는 얘기겠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익절하고 싶은 유혹 자체가 커진다는 뜻인 거고, 즉 3.5달러 앞에서 매수랑 매도가 동시에 충돌하는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 구간이라는 겁니다. 온체인 흐름도 흥미로운데요. 코인베이스 보유량이 6월 이후에 57% 줄었습니다. 그 물량이 어디로 갔느냐? 일부는 ODL 네트워크나 다른 커스터디 채널로 이동한 걸로 보이고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쪽으로 전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결제랑 송금이 기관 네트워크 안에서 돌기 시작하면은 유통시장에서의 매도 압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는 부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명 인사가 매수하면 무조건 상승이다, 뭐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심리에 영향은 줄 수 있어도 가격은 결국에 구조 위에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소 입금은 항상 악재다, 이거는 절반만 맞습니다. 익절 준비일 수 있겠지만 네트워크 재배치라거나 유동성 공급일 수도 있어요. 행선지랑 속도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ETF나 연금 같은 제도 이슈는 하루짜리 재료가 아닙니다. 길이 한번 열리면요, 시장 자금은 물처럼 서서히 하지만 꾸준하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략을 어떻게 보느냐. 단기적으로 3.5달러 돌파 여부가 관건인 거고, 돌파를 하면은 숏스퀴즈로 급등 가능성이 있고 실패하면 3.2달러 방어 여부까지도 봐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ETF 승인 속도, 연금 유입, 그리고 실제 사용 데이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가격은 하루에도 바뀌지만요, 구조는 분기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매수 자체가 단순한 정치인의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정치가 신호를 주고 제도가 길을 만들면은 시장은 인프라로 남는 거고, 그냥 가격에 눈이 가지만 결국에 가치를 만드는 건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만 남습니다. 그 다음 분기 이 자금의 물길이 과연 어디로 흐를 수 있을까요? 이어서 이번 미국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 0.9% 상승하면서 지난 2022년 6월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숫자만 봤을 때 이거 물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뭐 이 정도까지도 생각이 되는 수준인데요. 지금부터 진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점화가 된 걸까요? 아니면 서비스 마진이 그냥 단순하게 튄 걸까요? 이게 이번에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짚어보자면은 작년 하반기까지는 물가가 서서히
거의 꺼지는 흐름이었죠.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기름값, 식료품 가격, 그리고 거기에 서비스 요금까지도 슬슬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7월 수치에서 서비스 가격이 무려 1.1% 뛰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도매 소매 마진, 그러니까 얼마를 붙여 파느냐, 이게 2% 급등했습니다. 상품 가격도 0.7% 상승했지만요, 전체 상승의 4분의 3 이상은 서비스 쪽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십니다. 코어 PPI가 전부 0.9%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식품과 에너지만 뺀 코어는 맞아요. 0.9%. 근데 거기에 무역 서비스까지도 제외한 더 깐깐한 지표는 0.6% 수준입니다. 연준이 보는 거는 이 두 개 다 보겠죠. 그럼 이게 시장에 무슨 의미냐? 간단합니다. 연말 금리 인하 기대, 특히 50bp 한방 인하 시나리오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25bp 기대만 겨우 남았고요. 채권금리 올라가고 달러 강세, 위험자산 한 박자 쉬어가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숫자가 높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소비자 물가까지 전가될지 여부인 거고, 지금은 마진이 튄 단계고 이게 몇 달 뒤에 CPI로 넘어가면은 그때는 연준이 진짜 발목 잡히는 거죠. 그래서 코인 시장 입장에서 정리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조정 압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오히려 정책 딜레마를 키우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달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은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결제 인프라 서사가 있는 XRP 같은 자산이 다시 조명받을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번 PPI 발표 자체가 당장 금리 인하에는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동시에 미국 연준의 선택지까지도 좁혀놨습니다. 단기 변동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런 구조적인 흐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만의 전략을 준비하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 재테크에 있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물려준 성공 공식,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집을 빨리 사라, 그리고 국민연금을 믿어라, 이게 지금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진짜 게임의 룰이 완벽하게 바뀌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그런 공식들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는 건지, 부모님 세대에선 정답이었던 것들이 왜 우리 세대에서는 실패 공식이 돼버린 건지 한번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980년대, 90년대 그 시절 한국은 성장기였습니다. 등록금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부담이 적었죠. 집값이요, 지금처럼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면 연봉이 올라가고 승진 기회가 있었고 연금도 보장이 됐었죠. 심지어 한 사람 월급으로도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말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통하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대 이후부터 판이 완벽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집값은 중위소득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특히나 서울 아파트는 소득 대비했을 때 20배 이상이 돼버렸죠. 대학 등록금은 계속 비싼데 졸업을 해도 취업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정규직보다도 계약직 프리랜서가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이요, 다들 아실 겁니다. 노후 대비에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것마저도 보장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한마디로 국가도 회사도 우리를 책임져주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믿을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첫 번째로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오래 다녀라, 뭐 이런 조언들 부모님 세대에서는 맞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잦은 이직들이 연봉을 더 올려줍니다. 10년 버틴 사람보다 2, 3년 옮긴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기존 직원 붙잡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재를 높은 연봉으로 데려오는데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결국에 정규직이라도 스스로를 프리랜서처럼 생각을 하셔야지 언제든지 이직 가능한 스킬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은 무조건 빨리 사야 된다? 이거는 부모님 세대에선 맞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죠. 서울은 10억 이상이 기본입니다. 대출 규제도 심하고 이자 부담도 크고 지방은 가격 리스크가 높죠. 현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무리해가지고 빚내서 투자 수익 노리는 거는 지금 구조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월세 사시면서 남는 돈을 S&P 500 같은 글로벌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게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대학만 가면 성공한다고요. 좋은 대학이라면 여전히 도움이 되지만요, 등록금은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전략이 없이 그냥 대학 가면 시작부터 빚지고 출발을 하시는 거고, 앞으로도 대학이 지금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 성공 공식은 뭘까요? 빠르게 그리고 꾸준하게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150년 동안 10년 이상 투자했을 때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변동성에 못 버티는 성격이면 차라리 예금 적금이 맞습니다. 하지만 멘탈 투자 심리를 버틸 수 있다면 시간은 결국에 우리 편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월급 하나에만 의존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부업과 프리랜서,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블로그, 월 10만 원이라도 수입이 2개에서 3개 정도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겠죠. 하나가 끊겨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회사에 충성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충성을 하세요. 산업은 더욱더 빠르게 변하고 고용 안정성은 근속 연수랑 상관이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민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이프 인플레이션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SNS, 인스타그램, 여기에 올라오는 화려한 삶들, 그거 다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월급 올라가면 소비 늘리는 대신에 상승분은 그냥 투자로 보내세요.
이 습관이 10년 뒤에 우리 구독자분들 자산을 완벽하게 갈라놓게 될 겁니다. 부모님 조언은 분명히 선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반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게임의 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세대의 생존 공식은 달라졌습니다. 수입의 다각화, 글로벌 자산 편입, 장기 복리 구조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실행하는 분들이 다음 세대의 부모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격차가 시작이 될 겁니다. 구독자분께서 해주신 말씀이요. 이게 단타 중에서도 뭐 아니면 또 거의 도박에 가까운 매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리스크를 정면으로 끌어안는 이런 매매들은 진짜 위험합니다. 특히나 몰빵에 가까운 사고 팔고 반복 자체가 단 한 번의 실수로서 수량을 잃거나 평생 기억에 남을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 순간의 감정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를 드려요. 메인 비중은 안정적으로 보유를 하시되 일부 비중만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1000개였던 수량을 1100개, 1200개로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이런 효율적인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방법 안에서도 XRP의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리는 법, 다른 알트코인들 공략하는 법,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정보방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리플 XRP의 적당한 단기 고점과 저점을 분할 수익 시즌으로서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8월 14일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 실제로 안내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미 분할 익절을 마친 뒤에 1차, 2차 분할 매수 타점을 낮은 가격에 미리 걸어놓고 순간적으로 찾아온 단기 조정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굳이 오늘 안 사도 돼요. 낮은 가격에 사야지 같은 돈으로 남들보다 더욱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고, 메인 비중 중에 일부라도 단기 고점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급등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특히나 미국 시장이 활발할 때 갑작스럽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분할 익절까지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 매매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인 매매, 그리고 도박에 가까운 단타성 매매의 차이는 정말로 큽니다.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명확하게 갈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효율적인 원칙 매매 꼭 습관으로 만드세요. 그게 결국에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길이 될 겁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꾸준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과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런 흐름들이 횡보세를 보이거나 저조한 경우, 이때는 NFT나 메타버스, 웹3, RWA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솔라나 수익 생태계가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월요일 쉬어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반등 장세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대거 알트 종목들 수익 실현하는 이렇게 일주일 농사 수확하는 흐름들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조정 자체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되면서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눌릴 때까지 신규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투트랙 전략으로서 리플 XRP에 대해서도 중장기 비중은 그대로 두시되 단기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5% 비중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지난 5천만 원 하던 시절부터, 그때 ETF 승인되네 만에 하던 이 시절, 이때부터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매달마다 한 번씩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나가실 수 있도록 적절한 매수 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비트코인 5천만 원부터 꾸준히 모아나가고 계시는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 상당한 수익 내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매도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에서는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됐었고, 화요일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가 호재로서 발표가 되면서 정확하게 상승장이 연출이 됐었고,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까지도 걸어놨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이 되셨고,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 처리되어 있으면서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요, GPT 인공지능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차결 완료됐습니다.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타점에 대한 정확도를 키우는 방이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 날카로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 걸어 놓으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까지도 설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순하게 그냥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000
4,1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가지고 370원에 익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리면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 흐름 자체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요.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타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용 커뮤니티 방 통해 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